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장동 비리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비리를 파헤치는 것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도 있고 대장동 비리의 핵심을 파헤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대장동 개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아주 나쁜 사례다, 서울시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사업 형태다, 핵심적인 것을 쉽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보다 오세훈 시장이 낫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를 놓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까닭은 이게 부동산 문제다. 어떻게 해서 어렵고도 어렵다는 그 부동산 개발 인허가를 지방자치에서 다 해주고 민간은 그 특혜를 누리면서 저렇게 돈잔치를 벌였는데, 당시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은 도둑놈을 막으려고 했던 경찰 같은 사람이고 도둑놈은 따로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 후보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서 제대로 야권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내주기를, 또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 왜 도둑인가? 이 대장동 비리가 가능하도록 만든 그 설계자인 이재명이 왜 도둑인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대장동 비리로 인한 혜택, 그 혜택이 이재명까지 흘러들어간 것, 이재명 측근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까지 흘러들어간 것을 밝히기에는 지금 검찰이나 경찰의 태도로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배임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배임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초과 이익 환수, 이 설계를 어떻게 이렇게 비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느냐, 초과 이익 환수 부분이 왜 빠졌느냐라는 부분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모든 실무 책임자인 유동규와 이재명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이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재명의 말은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말이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동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가까운 사이도 아니다고 했다가 이제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가 가까운 사이인데 측근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측근이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말이 계속 바뀝니다. 초과 이익 환수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이 고정이익을 환수하려 했기 때문에 초과 이익 환수를 뺐다라고 했다가 자신이 뺀 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가 뺀 것이다, 또 말을 바꿉니다. 자신이 대장동 개발을 모두 설계했다라고 했다가 이제 많은 것이 문제가 되자 자신은 공익 환수 부분만 설계를 했고 민간 부분, 민간 이익 부분은 자신의 설계에서 손밖에 있었다라고 이제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식적인 것이죠.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부분이다.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민간이든 공익환수든 이익 부분을 다 모르고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허가를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었지 않느냐. 오세훈 시장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되는 핵심에 대해서 이재명 증인을 대상으로 해서 같은 질문을 좀 내용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재명의 말이 어떻게 바뀌는가, 왜 모른다라고 하는가, 유동규가 임명되는 과정을 이재명이 어떻게 해서 기억이 안 나고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모른다, 기억에 나지 않는다, 말이 바뀌는 모습을 그대로 국민들 앞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소리를 질러서 이재명을 윽박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는 겁니다. 유권자 앞에서 이재명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그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대장동 비리의 설계에 왜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다른 시도의 경우를 가져와서 그 사례를 내놓고 다른 시도에서는 이러지 않는데 왜 성남시에서만, 대장동에서만 이런 식의 개발을 했느냐, 이런 식의 설계를 했느냐 라고 추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경우를 들어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이나 백현동 개발의 문제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와 같이 민간의 순차적인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서 인허가 모두를 다 해주고 민간이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수익만 챙기는 이런 구조는 서울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세훈 시장은 대장동 사례를 들여다보면 골치 아프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공공이 모두 해결해주고 돈을 버는 것은 민간이 했다.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이를 공공이 개입해서 다 해결해 주었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에 서울시는 절대로 민간이 수익을 가져가게끔 추진하지 않는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개발 사업의 경우에 누가 이익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쟁점이라 사업 설계부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어야 한다. 또 당연히 들여다본다. 그것이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라고 점잖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몇몇은 지금 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명의 책임을 물으면서 무능하지 않았으면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구도로 공격을 하는데 아닙니다. 무능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그래도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공격의 지점이라는 것은 제가 알겠지만 이재명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쁜 일에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 봐도 무능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혀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좀 정확하게 제대로 추궁하지 못하고 그 비리의 핵심을 밝혀내지 못해서 좀 답답했던 많은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이 어제와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정확한 핵심을 설명하고 그것도 쉽고 상식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속이 후련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어릴 때 판자촌에서 클 정도로 아주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죠. 오세훈 시장이나 이재명 후보 모두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최근에 식사 자리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기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다 대부분 만나보고 하니까요. 어떻게 같이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냈는데 오세훈과 이재명 정치 행태는 저렇게 다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오세훈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오세훈은 사실 마지막까지 서울시장 출마를 머뭇거렸습니다. 원래는 대선의 뜻이 있었죠. 야권 전체의 전략을 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서울시장은 안철수나 나경원 정도로도 충분했고 오세훈이 대선 카드로 정말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죠. 아쉽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지나고 나서 하는 분석들이고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만큼 오세훈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어제와 오늘 특히 국감을 통해서 대장동 비리의 핵심을 잘 집어내고 쉽게 설명을 해주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는 점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